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 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재판이란 무엇이고 재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205페이지를 펴고 한번 수업 들어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자, 재판의 의미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자, 재판의 의미와 종류인데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재판은 법관의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재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히 법이겠죠. 그래서 뭐 이제 형사 우리 배울 거지만 형사 재판에 같은 경우에는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죄의 유무를 따지고 그리고 양형을 결정한다. 자, 양형이라는 것은 형을 얼마나 내릴지 얼만큼 줄지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양형이에요. 그런 것을 결정한다. 자, 그리고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한 단어인데 근데 그 뜻은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재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재판의 의미입니다. 자, 재판이란 뭘까? 자, 법원에서, 자, 일단 재판은 어디서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은 법원에서 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기관을 배운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 정부, 그리고 국회, 뭐 이런 것들 배웠죠. 그렇죠? 근데 이 재판이란 건 반드시 법원에서 하는 거다. 법원. 뭐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무조건 법원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판은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법관이, 자, 법관이라는 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판사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법관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재판의 의미 안에 재판의 종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설명이 다 서술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자 끊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법원에서 법관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자, 주장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재판을 언제 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보통은 아마 억울한 일이 생겼거나 그 억울한 일이 생겨서 뭔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재판을 한다고 하죠. 근데 흔히 자,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주장을 해요. 자, 주장을 하면은 법관이 그 얘기를 듣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재판에 상대방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방도 억울한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주장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 주장과 관련된 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법관이 판단을 해서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그 법을 적용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재판이에요. 재판. 자, 선생님이 방금 말한 재판의 의미는 민사 재판에 해당됩니다. 민사 재판. 자,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자, 이런 민사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자, 또는 법적으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이란 거는 이제 형법을 어긴 거예요. 형법. 자, 형법을 어기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벌. 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이 뭐죠? 그렇죠. 사형입니다. 사형. 자, 사형뿐만 아니라 이제 징역이란 말도 들어봤죠.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교도소죠. 교도소에 갇혀서 일도 하고 자, 징역이란 건 교도소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노역을 준다. 즉 노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징역도 있고요. 노동은 안 시키고 그냥 가둬만 두는 것도 있어요. 가둬만 두고 또는 벌금을 내리기도 하고요. 혹은 재산을 몰수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벌들이 있는데 이런 형벌에 주는 것 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야겠죠. 그렇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그리고 죄가 있다면 얼마만큼 잘못을 했냐 그래서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자, 이것이 재판인데
자, 방금 선생님이 말한 재판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형사재판에 해당됩니다. 형사재판. 그래서 재판의 역할을 보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재판은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자, 법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권리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법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 자, 법을 어긴 사람한테 형벌을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법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첫 번째는 민사재판.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민사재판이 있는데, 자,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의견이 충돌합니다. 의견이 충돌해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어. 근데 상대방은 나는 돈을 안 빌려줬대. 지금 주장하는 게 서로 다르죠. 그쵸? 주장하는 게 다른데 이 둘만 얘기해서는 얘기가 안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지. 그때. 그래서 재판을 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무와 그리고 뭐 내가 가진 권리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법이 되는 거. 그리고 그걸 누가 판단한다고요? 법관이 판단한다. 그리고 그걸 하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고요? 재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갖고 있는 어떤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민사재판이다. 민사재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형사재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형사재판은 뭐냐면, 자, 형사 하니까 경찰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범죄 이런 게 관련이 있어요. 자, 형사재판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따져요. 일단 범죄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한테 뭐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일단 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죄가 만약에 있다면 형벌을 얼마나 줘야 할지, 얼마만큼의 형벌을 줘야 할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은 누구냐면 일반인이에요. 일반 국민인데, 자, 이건 뭐냐?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자, 국민참여재판은 뭐냐면 일반 국민이 이제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배심원. 뭐 판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만 할 수 있고요.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제 국민을 참여시켜서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영화 뭐 재심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막 의견도 얘기하고 그런 거를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본 적이 있을 텐데, 자, 그게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그래서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정을 합니다. 만장일치. 의견이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회의가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소수의 의견까지 다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판사는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판사는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뭐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줘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 판사는 그걸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는 거기 이제 배심원들의 판단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따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판사의 의견과 배심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왜 다른 판결을 냈는지 그거를 설명해야 돼요. 판결문에 반드시 그거를 설명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하냐? 국민들을 왜 참여를 시키냐, 재판에. 자, 왜 그러냐? 아무래도 국민이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판사가 판단해 버리면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내가 법 잘 모른다고 그냥 막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참관을 해서 이제 직접 판단도 해보고 이제 그 재판 과정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그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해서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납득이 좀 더 쉽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국민 참여 재판.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이 갖고 있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이 말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재판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판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 민사 재판, 형사 재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뭐 가사 재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속을 둘러싼 어떤 그런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은 다 가사 재판에 해당됩니다. 가사 재판. 자, 그리고 행정 재판이란 게 있는데 행정 재판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행정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재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어 그 뭐 표를 갖다가 뭔가 표를 이제 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당선이 무효다, 아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다툼을 해결하는데 선거 재판을 활용합니다. 자, 활동. 자, 다음 두 사례에서 이루어질 재판의 종류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자. 자, 사례 1. 장의리 씨는 1년 전 친구 나뻔뻔 씨에게 창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날짜 지나도록 돈을 안 주고 있다. 아예 연락도 지금은 안 된다.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 자, 지금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재판? 자,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어. 그렇지?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 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재판, 민사 재판이죠. 자, 그 이유는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사례 2. 자, 경찰은 백화점 의류 판매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300만 원대의 의류를 훔쳤네. 자, 절도예요. 그렇죠? 절도. 자, 절도는 위법 행위죠. 위법 행위. 그렇죠? 자, 지금 잘못을 했어. 범행을 자백받았다. 심지어 자백까지 했네. 자, 검찰은 백화점 폐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왕도둑 씨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 10점을 증거물로 하여 재판을 청구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 증거라는 게 나왔어요. 증거. 자, 증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이 재판, 특히 이 재판에서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이 만약에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가두거나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신중해야 돼. 그렇죠? 엄청 신중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봤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뭐 예를 들어 그냥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내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야. 유일한 증거. 여기서 지금 왕도둑 씨가 자백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자백만 했고 뭐 CCTV 영상이나 의류 이런 전혀 이런 증거물이 없고 자백만 했어요. 자백만. 제가 훔쳤어요. 자백만 했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일 때는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재판주의라고 해서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례에서의 재판은 형벌을 내리냐 안 내리냐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내리냐를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되겠죠. 그 이유는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자, 원고, 피고, 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자, 여기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잠깐 점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땡땡이란 법원에서 법관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이죠. 자, 두 번째.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무엇이라 합니까? 자, 권리와 의무, 민사재판입니다. 자, 세 번째.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사실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차, 그리고 각각 재판에서의 등장인물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